10억 이상이 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비용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. 우리가 외관에서 봤을 때 그 통창 부분이 지금 계단실 쪽이라 안쪽에서는 사실 채광이나 뷰가 지금 향유를 할 수가 없어요. 조금 아쉽긴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빌딩 2프로 캡틴 김 대표입니다. 안녕하세요, 허 원장입니다. 자, 오늘 논현동에 있는 리모델링 현장에 왔습니다. 리모델링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요. 뒤쪽에 보이는 건물입니다.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 리모델링의 장단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택 느낌이 전혀 안 나게 전체적으로 이제 다 걷어내고 전면은 다 새로 한 모습입니다. 아, 여기도 일반 주택이었던 비포 거죠? 사진 보시면서 이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전면을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면 외관 공사를 싹 다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코어를 지금 옮겼습니다. 이쪽은 지금 롱블릭으로 해서 감각적으로 좀 했고 센터 쪽은 글라스 외관으로 해서 전혀 진짜 주택 느낌이 안 나요. 네, 외관만 보면 이제 신축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네. 내부에는 그래도 엔젤된 구조가 아무래도 좀 남아있긴 합니다. 가서 보시죠. 지금 빌딩 입구이고요. 자, 입구에 딱 들어왔을 때 리모델링에 딱 그 느낌이 딱 들어오네요. 네,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. 네. 코어를 옮기더라도 엘리베이터 박스를 밑에다가 이제 심지 못해서 보통 이렇게 반층이 올라간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평지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짐을 싣거나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리모델링이 약간의 한계성은 있다. 맞는 통치학은 아니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신에 이제 약간만 내려가는 이제 반지하였던 공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. 계단 4개 내려가서 반지하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공간. 예전에 반지하로 쓰던 그런 공간입니다. 보시는 것 같이 H빔으로 구조 보강을 했고요. 기존의 내력법과 가벽은 모두 철거한 상태입니다. 창이 좀 작긴 해가지고 답답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자연 채광이 되고 환기하는 데 전혀 문제 없고요. 화장실도 지금 같은 층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. 현재 냉난방 시설이랑 주문 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점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보시면 그래도 코어를 한쪽으로 옮겨서 공간 구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. 원장님, 코어를 한쪽으로 옮겼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제가 참고로 도면 하나 띄워드릴 텐데 원룸이 이렇게 3개, 4개가 있으면 가운데로 들어가서 1, 2, 3, 4호 그렇죠. 보통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.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이제 공간이 양쪽으로 나뉘기 때문에 나뉘는 공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코어를 옮기는데 이 계단실을 옮긴 계단실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설치한 쪽에다가 이제 화장실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제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요. 코어를 옮기지 않는 거에 비해서 2배 정도는 더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다 추세나 트렌드가 옮겨서 하는 거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공간 활용도가 완전 다릅니다. 이렇게 터져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내력벽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구조 안전 진단을 통해서 다 없애고 이제 H빔으로 이렇게 지금 보강을 해놓은 모습입니다. 보시면 천정부터 기둥까지 다 H빔으로 구조 보강을 했는데요. 그래서 코어를 옮김으로써 지금 공간이 직사각형, 정사각형 이렇게 반듯한 공간이 큼직하게 나오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10억 이상이 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비용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. 우리가 외관에서 봤을 때 그 통창 부분이 지금 계단실 쪽이라 안쪽에서는 사실 채광이나 뷰가 지금 향유를 할 수가 없어요. 조금 아쉽긴 합니다. 창이 크게 있긴 한데 외관 디자인과 앞집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롱브릭으로 좀 일부를 막아놔서 개방감이나 답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건 없고 저희가 좀 아쉽네요. 저쪽이 지금 남향인데 뒤쪽에 지금 네. 프레임이나 창도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.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해줄지는 좀 의문입니다. 그리고 지금 전면에 창이 넓은데 크게 보이는 데가 계단실이라는 게 내부에서 좀 향유할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을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. 이 부분이 좀 내부로 좀 들어왔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계단실 요즘에 사용도 잘 많이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내부에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창이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. 그래도 뭐 이분들도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좋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도 이쪽에는 지금 조금은 또 창이 있긴 하네요. 채광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. 보시는 요
창 쪽이 남쪽이거든요. 남향이라 맞습니다. 해가 이쪽으로 많이 쫙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어땠을까? 그렇습니다. 그러려면 이제 코어가 뒤쪽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동선을 만들고 주차장 대수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층고의 한계, 층고도 지금 상당히 좀 낮죠. 예전에 주택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뭐 바닥을 들어 올릴 수도 없고 천장을 들어 올릴 수도 없고 그런 이제 리모델링의 한계점은 여실히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 임차를 들어오는 임차사라 그러면 지금 보시면 칠이 덜 돼가지고 녹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. 이런 거를 다시 좀 칠을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등은 더 당연히 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. 냉난방기 시설은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리모델링을 할 때 좀 고민을 했었으면 실외기 같은 거 놓는 공간을 또 따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해가지고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이아웃을 짠 다음에 룸이 만들어지면 뭐 벽걸이가 됐든 스탠드가 됐든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천정형은 좀 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. 천정형을 달면 너무 낮아서 좀 제한이 될 것 같아요. 천정형에서 달리면 이제 공간 배치하기 또 어려워지겠죠. 예. 왜냐면 냉난방이 있는 공간이 있고 없는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룸 같은 거를 구획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대수를 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레이아웃 짜는데도 좀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이런 부분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긴 해요. 요거를 다 이제 커팅을 하고 날려낸 다음에 금속으로 다 해서 다시 한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.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처음에 다가구 주택이었던 공간을 이런 식으로 좀 변경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. 예, 왜냐면은 지금 여기도 지금 밑에 층 보면은 테라스 밑에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. 아까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단열이 들어가니까. 그렇죠. 단열을 해야 되니까. 단열 들어가는 부분도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내려와야 되고. 여기는 제가 위를 안 가봐도 아마 테라스 공간이 테라스 아닐까. 공간이죠. 예. 저쪽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단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, 이쪽은 또 그래도 창을 굉장히 크게 냈어요. 네. 확실하게 창이 크니까 밝은 느낌이 있습니다. 아까 뭐 2층, 3층보다 훨씬 좀 밝습니다, 지금. 네, 확실히 저쪽에 롱블릭으로 차면을 설치했기 때문에 저쪽 아까 2층, 3층은 상당히 좀 어두웠는데 지금 4층 같은 경우에는 창이 넓고 이쪽 옆에 측면창도 넓어서 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좀 해가 많이 들어서 개방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요즘에는 이런 거보다는 좀 문을 좀 크게 하고 그렇죠. 유리로 네. 하고 아니면 이렇게 미닫이 자동문으로 하고 이런 것도 많이들 하시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내렸을 때 개방감도 있고 커 보이고 이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도 안에 들어오니까 햇살이 굉장히 따뜻하네요. 여기가 진짜 딱 업무 공간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. 5층에 올라왔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천정을 좀 높인 것 같은데 다른 층보다는 고가 높습니다. 여기는. 그래서 그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보통 이제 사무실 하면 지금 보니까 한 2,600, 7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신축 사무실들 그냥 마감 층고가 이 정도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 제일 높은 게 이 정도라는 게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. 천정에 콘센트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이제 뭐 임차하시는 분들을 배려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전기선 뽑아놓은 거 보니까 야간에 쓰실 때 조명 같은 거 별도 설치하실 수 있게끔 또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논현동에 리모델링 완료된 빌딩에 와서 여러분 설명을 좀 드렸고요. 이 빌딩 같은 경우에 장단점이 또 극명하게 또 나뉩니다.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, 건물 매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디테일한 리모델링의 장점이 뭔지, 신축에 대한 장점이 뭔지 이런 것들 비교해서 투자하실 때 아니면은 본인 건물을 신축하실 때 반영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한마디 더 드리자면 실제로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.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랑 이제 스케줄 잡아서 뭐 리모델링 건물은 리모델링 건물대로 신축 건물은 신축 건물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건물들을 비교해서 안내가 가능하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물을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게 당연하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현장 투어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저희가 더보기란에 링크 다 드릴 테니까요.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